전해드릴 소식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큰 소리를 치던 일본 정부의 주장이 관계자들의 폭로를 통해 전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이 한국의 국산화 정책과 수익 다변화 그리고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 등의 반격을 통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일본이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자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안보를 핑계로 경제 제재를 가한 일본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에 안보 정보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버린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일본은 가장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연한 척하며 각종 언론들을 통해 군사 전문가나 전 방위상 등의 인물들의 견해를 내보내며 일본에게는 피해가 없고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식의 거짓 선동을 해왔던 아베 내각인데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현재 그 거짓이 완전히 들통나버린 상황에 처한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주니치 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저고도 신형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북한이 5월 이후부터 발사를 반복해온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의 궤도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사일의 낮은 고도와 불규칙한 궤도의 영향으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일본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술 개발의 진전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착탄에 대비한 대피 경고나 피해 확산을 막는 선제 대응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위기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5월에서 9월 사이 총 열흘 동안 발사한 비행체는 이전의 것들과 모양과 성능이 달랐고 대부분이 정상보다 낮은 고도인 60km 이하로 비행하여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의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는 사례가 나왔다면서 발사 지점과 궤도에 대한 측정은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포착이 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성과 한국군에 의하면 이 기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혹은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미사일이었거나 다연장 로켓포 등이었는데 이 중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KN-23은 일본에도 닿을 수 있으며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와 이번에 포착하지 못한 사례 중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아 일본 정부는 향후 기술 개발을 한층 더 진행한다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고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을 커버하기 위해 복수의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것과 레이더 기능의 강화를 서두르는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저고도 미사일 등의 새로운 무기 실험은 분명 한국에도 심각한 위협이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미사일의 궤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재협상을 언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북한과 한국에 관련한 안보적 위협을 일본 국민들에게 번갈아 제시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본은 이 상황을 국방 예산 확충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국민적 여론 조성에 이용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